이번 영상에서는 아무 지표 없이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거래량을 해석할 때 초록봉이다, 빨간봉이다 이것만 보고 뭐 매수가 많다, 매도가 많다 그렇게 해서 매도가 많으면 매도 준비를 하고 매수가 많으면 매수 준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엉터리인 생각이에요.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거래량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고 갈게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요, 매수가 많다는 걸까요? 매도가 많다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익 실현을 한 거고요.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두 의견 중에 어디가 정답일지는 이 순간에는 절대 몰라요. 거래량은 충돌이에요, 충돌. 충돌이 일어난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이 충돌이 매수가 우위였구나, 매도가 우위였구나를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시점에서 그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량을 선행지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은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지표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반대로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차트의 가격 움직임이 찍힌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후행지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선행지표다라는 이 의미만 가지고 거래량만 보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래량만 보고 나서 거래량이 생긴 직후에 판단한 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거래량이 생긴 이후에 그 다음 움직임을까지 봐야 되는 건데, 거래량이 많은 거를 우리의 매매에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먼저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시장이 원하는 가격대라는 그 의미예요. 중요한 거는 특정한 가격이 아니라 가격대라는 게 중요해요. 가격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가 있겠죠. 매수 우위인 가격대를 우리가 안다면 거기서 매수를 하고 그 우위인 지점의 마지막 하단선에서 손절가를 걸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 우위인 지점을 근거로 삼아서 매수를 했다면 그 우위인 지점이 깨지는 지점에서 손절을 걸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 지점이 깨지면 더 이상 매수 우위가 아닌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거래량 매매의 좋은 점이, 첫 번째는 시장의 힘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손절가가 명확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승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시장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잘 깨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높다. 그리고 손절가가 명확하고 하나 더 장점이 있네요. 손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짧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장점이겠네요. 그럼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촬영하는 시간대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 아래 시간 보이시죠? 여기 지금 2시 40분이거든요.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오후 6시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 판단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현재 내가 거래 중인 종목이 있다면 손절을 할 땐가 그것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거래량이 터진 지점들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이 거래량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안에서 거래량의 순서를 나래비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보기적으로 가로선을 그어놨지만 대충 이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위에 솟은 거래량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고요. 적을수록 신뢰도가 비교적 적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처음에 미리 아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격 구간을 설정할 때는 이 거래량의 가격대에다가 가로선을 긋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아래 지점에 선을 좀 그어주시고요. 터진 이후에 올라갔다, 그럼 여기도 아래 지점에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터진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 위에다가 여기도 위에 긋고요. 여기도 가격이 도착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가격이 떨어졌죠. 위에다 하나 그어줍니다. 여기다도 하나 그어줄 수가 있겠죠. 이 선만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점에서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에 의견 충돌은 매수가 이긴 거죠. 매수가 이긴 건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대로 놔두고, 매도가 이긴 것들은 빨간 손으로 좀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매도가 이겼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가 이겼고, 여기서는 매도가 이겼죠. 여기도 매도가 이겼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하진 않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신뢰할 만한 구간은 여기죠.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가격이 여기까지 돌아오고 나서 해당 지점을 깨지 않고 이 지점을 다시 올려주면은 여기는 확실한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 지점에서 매수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힘이 시작된 자리인 아래 지점에서 손절을 걸어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지점 깨지면은 우리가 근거로 삼았던,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의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여기서 첫 번째 장점이 나옵니다. 존버하거나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시장의 의견이 여전히 살아있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근거는
내 감이나 어떤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힘이 근거가 되는 거고요. 힘이 깨질 때도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수익을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여기까지 돌아왔을 때 깨지 않고 여전히 해당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매도도 이제 명확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존재하는 매도의 힘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치고 손절가는 위에다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구간이 지금은 좀 넓어 보이지만 타임프레임을 줄여서 얼마든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이 타임프레임을 줄였을 때는 거래량을 필터링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주려는 시도가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한번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로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첫 번째는 쭉 내려가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위에 걸치는 거겠죠. 근데 걸치면서 거래량이 2 이상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떨어지려고 한다면 여기는 확실한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쨌든 가격을 올려다 준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가격을 올려다 준 지점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깨지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매도의 의견보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현재 가격, 그러니까 4,123불 여기의 움직임의 근원은 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얘 힘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리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아래의 가격이 도달했을 때 매수하는 것, 두 번째는 여기에 오거나 혹은 이 지점까지 다시 왔는데 여전히 돌파하지 않고 재차 이 밑으로 가격을 내려줬을 때 이때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응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위로 더 올라갔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지점 우리가 매도가 가장 강했던 점이 돌파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치면은 여기서 바로 매수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당장 돌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과거에서는 계속 매도의 힘을 보여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점이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려면 다시 밟았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 의견이 존재함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아래 걸을 수가 있게 되겠죠. 혹은 밟아주고 올라갔는데 여전히 또 이 거래량, 이 지점에서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해주고 여기서 손절가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래량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힘이 가장 강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차트에서는 가장 강한 지점은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매도가 강한 지점, 매수가 강한 지점.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일종의 가상 채널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 사이사이에도 보시면은 우위 구간들이 계속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사이사이가 같은 힘을 보였을 때, 그리고 건재함이 확인됐을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하겠죠.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안 와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해준다. 라는 것은 현재 이 프레임 안에 있는 힘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위치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 기간에 계속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손절가를 여기다 걸어도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와서 돌파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여기다 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만 보시고도 이렇게 유연하게 얼마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표를 배우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라낼 자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버티다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 매매의 가장 최장점은 손절가가 아주 명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존버하거나 물타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손절 라인이 가깝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이익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익절을 할 타이밍도 언제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힘이 크게 존재하고 여기도 힘이 크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여기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지점까지 다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또 비슷하게 나오면서 저항을 한다면 여기는 처음에 우리가 매수했던 근거가 끝나는 지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힘으로 충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힘으로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익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별다른 거래량이 없고 쭉 돌파를 합니다. 그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포지션은. 가져갔다가 꺾이면서 거래량이 또 나올 때 그때 1차 익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손절이 짧고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는 어떤 돈을 꼭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처럼 하나만 정해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손절은 짧고 이익이 길다. 그러니까 손실폭보다 이익폭이 조금이라도 크면은
복리로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도 매매를 얼마나 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트레이딩을 할 때 사람들의 심리가 개입되는 요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 그다음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 그리고 확증 편향.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오른다는 근거를 가지고 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존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오른다는 근거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오를 근거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내 근거가 깨진지도 모르고 계속 버티다가 손절이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을 예방을 하려면은 내가 매수한 근거와 그 근거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거래량 매매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런 거겠죠. 어떤 지점을 중요한 지점으로 보냐. 어떤 지점을 좀 덜 중요한 지점으로 보냐. 또 어디가 매도고 어디가 매수냐. 이거를 앞으로 구분하는 거겠죠. 이 방법은 경험으로 해결하시거나 아니면 제 프로필 링크에 오시면 제가 1시간 정도는 무료 매매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1대1로. 통화를 하건 아니면 뭐 디스코드 차트를 보여드리건 하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특정한 지표나 매매법, 뭐 시장 상황이 아니라 이 차트만 보고도 어떻게 그 시황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 좀 봐주시면 좋겠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하냐 매도하냐 돈을 버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보이는 차트를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감정 개입 없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이 매매 전략에서 여기서 매수한다 매도한다 이런 타이밍보다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살아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버틸지 손절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얼마 잃었을 때 손절한다가 아니라요. 근거가 죽었을 때 손절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